그렇게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정말로 그 영유아를 함께 한다는 건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진짜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애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는, 애기는 처음부터 우는구나. 애기가 아무튼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에 갈 때도 문을 열고 있어야 돼. 아이가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하더라고.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으니 머릿속으로는 울고 먹고 사는 게 아기의 일이지 그게 뭐가 힘들겠어 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요거 같이 읽을 때 호영이도 질문했던 게 그게 열심히가 100날 1000날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게 결국은 또 그런 것 같아. 요즘 내가 평정심에 꽂혀 있잖아. 네.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 요게 가능할 거야. 챕터 3는 약간 과학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뇌과학이 나오니까. 뇌과학이 나오니까는 뭔가 과학 잡지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이 챕터 2를 쭉 보면서 뇌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 네. 그럼 여기서 계속 반복되거나 하는 그런 거는 발견한 게 있어? 그게 쉽게 말해서 이게 좋은 기억을 잘 갖추게 해주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그게 있었는데 챕터 2였던 것 같은데 적어놨던 데가 있는데 챕터 3였나? 2장이었나? 적어놨는데 어디 부분이었더라? 읽다가 그냥 번뜩 떠올랐던 게 저희 여기 뭐 예시 부분에 뭐 그 애기 쉽게 말해서 애가 3살까지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그렇지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 3살까지 어딨지? 그게 어디냐면 그 동생 장난감 뺏어갔는데 막 뭐라 하고 하는 그 예시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뒤야 뒤. 좀 뒤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162. 여기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전에 했던 질문이 네. 이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챕터 2의 공통적인 얘기는 뇌과학부터 얘기하기서 시작해서 이런 원리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 네. 그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요 마지막이더라고. 이 부분이 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앞에 조기교육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시기가 중요하다. 이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3살 이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당연히 없겠지라는 거를 지금까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치 애기들은 당연하지 지밖에 모르지 남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라는 생각을 요때 했어요. 그래서 그래 지 놀고 싶은 만큼 놀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158도 되게 좀 와닿았어. 저도 여기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달려들었어. 달려들어서 와락 안기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시국인지라가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잖아. 그래서 밖에 들어오면 일단 나는 씻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맞아. 걸리거든. 근데 그 브레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잠깐만 했을 때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잠깐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아빠를 본 이만한 그 반감이 갑자기 싹 식어버려. 또 막상 씻고 나오면 되게 식어 있을 것 맞아. 같아. 완전 식어 있어. 그러면 또 그냥 서운해진 거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한테 그게 각인이 돼. 우리 아빠는 오고 난 다음에는 뭐부터 무조건 하고, 씻어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보는 게 어디서 봤냐면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키울 때 아이와 강아지가 동시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를 키울 때 집에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어이구 이렇게 강아지한테 해버리면 이 강아지가 잘못 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육자의 태도라고 하더라고. 이게 우선이 되어버린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강아지인 경우에는 내가 먼저 들어와서 주인이 와서 반가운 건 알지만 내가 먼저 뭐 할 거 다 한 다음에 너를 챙겨준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안내가 맞는 말일까? 아무튼 이런 태도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 엄마가 옷 갈아입고 놀아준다고 했지.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최악이거든. 근데 사실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있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씻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엄마도 지친 나머지 기진맥진합니다. 지쳤기 때문인 거거든. 근데 사실 지친 게 맞아. 밖에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친 게 맞아. 지쳤지만 내 새끼를 해줘야 위해서 된다는 거죠.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Y가 필요한 거지.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 중에는 이렇게 했던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익숙하지. 네, 되게 익숙하고 뭐 저희 집은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 주변에 보면은 이런 집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가지고도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애정결핍, 우울증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애정결핍,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 공황장애도 앞에 나와버리잖아. 사회성이라든가 뭐. 아주 10분 정도는 늦게 해도 되긴 할 텐데. 근데 그 10분을 어떻게 하면 아이도 이해하면서 합리적으로 기다릴 수 있냐는 거지. 이 감정이 확 식어버리지 않게. 아, 막상 또 나와서 키워봐야지. 또 막상 나와서 애가 컸는데 아빠 왔는데 별로 안 반가워할 수도 있잖아요. 왔어? 아니, 아빠가 왔는데 별로 안 반가워한다. 우리 애들도 아빠가 왔는데 별로 안 반가워하는 순간들이 몇 개 있거든. 아빠가 왔는데 테레비 보고 있었을 때 아빠가 오면 별로 안 반가워. 맞아.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일단 인사는 해. 하지만 다시 불이 나게 달려와서 TV를 봐. 그러면 좀 서운해. 그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집에 있는 그 피규어와 수많은 건담들 애가 태어나면 다 부수고 가지고 놀 텐데 그때 안 속상하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뭐 내 새끼인데 뭐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 일어나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약간 그것도 좀 걱정이고. 162, 163이 아까 호영이가 찾던 데다. 네. 얘야, 동상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정말 좋아 보이네. 너도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구나. 나 이거 안 해봤어. 나는 이거 못 해봤어. 몰랐어, 이런 걸. 근데 엄마들은 해. 저는 제가 막내긴 하지만은 누나들이기도 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누나들이 뺏어간다거나 그렇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보면서 여기 있잖아. 이때 엄마는 163회. 이때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트럭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동생이 가져가면 어떨까? 만약 네가 지금 장난감을 빼앗아가면 동생의 마음이 어떨까?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 씀씀이를 아이에게 가르쳐줍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애들이 2살, 3살, 4살, 5살 요쯤이었으면 이거 이해 못했을 거야. 제 생각에도 애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해. 불현듯 갑자기 해.
뇌가 발달돼서 그런 걸까요? 상대를 알기 시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애가 커서라는 표현이 가장 포괄적이고 단순한 표현이긴 한데 어느 날부터 뭐 하더라고. 알아듣더라고. 근데 그 알아듣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알아듣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얘가 알아듣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계속 얘기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해주다 보면은 얘도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미 아는데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데 해주면은 잔소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알아듣긴 하지만 그 어느 날 갑자기 시기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알아먹을 때까지. 이게 제일 사회에선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사회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남 생각할 거 뭐 있어? 밟고 일어서야지 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LH 공사 앞에 그 시위대가 있는데 공사 직원들이 카톡으로 여기는 28층이라서 안 들리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비꼬는 카톡 내용이 올라온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덕에서도 이런 걸 배웠을 테고 어렸을 때 부모한테도 이런 걸 배웠을 텐데 왜 다들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나는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너는 왜 네 맘대로 그렇게 자랐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게 이 사회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알려주듯이 나도 분명히 저런 교육을 받았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상이 이렇게 비꼬아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점에서는 애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계속 뭔가 주변 환경에 녹아들면서 뭔가 비꼬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앞쪽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52에 보면 아이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라 하는 거 있잖아. 적절한 시기 교육이 있는 건데 그 적절하지 못했을 때는 얘가 과부하가 오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요거를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은 SNS 때문에 그래. 맞아요. 그리고 지역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분명히 너도 맘카페. 이제 맘카페도 있고 거기 산후조리원 동기들 걔네들이 굉장해. 근데 우리는 산후조리원 동기도 없고 우리 섹시가 뭐 맘카페 활동도 안 해서 좀 다행히 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키운 케이스인데 이게 진짜 되게 다행인 거거든. 근데 우리의 업무의 특성상 애기 있는 집을 많이 만나잖아. 거기 가면은 나도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어. 우리 아이는 몇 살인데 벌써 혼자 책을 읽기 시작해요. 뭐? 혼자 책을 읽기 시작한다고? 우리 애는 얘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아직 혼자 책 못 보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러거든. 근데 사실 뭐가 잘못된 건 아니야. 응.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저희 와이프는 조리원 동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개별 식사하는 조리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만들 거면 네가 만들어 라고 해서 내가 만들게 라고 했거든요. 저는 안 흔들릴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또 막상 와, 그거 진짜 어려워. 나도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 솔직히 쉬워. 그러니까 담배도 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가능한 거거든. 근데 자식 문제는 좀 달라. 이건 진짜 어려워. 흔들려. 또 너무 아낌없이 주면은 버릇없는 애로 클 텐데. 버릇없는 아이로 진짜 버릇없게 클까? 버릇이 없어진다기보단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생각이 없다. 뭔가 스스로 하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뭔가 스스로 해야 되는 생각? 결핍이 없어서? 그런 거 봐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되게 좀 이기적이게 되고.
확실히 애가 하나인 애랑 둘 이상인 집은 조금 달라. 아이들이 혼자 있는 애들은 지금 호영이가 걱정한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 아무리 부부가 있는 걸 다 갖다 쏟아준다고 하더라도 애가 둘 이상이면 결핍이 생겨. 그러면 얘네들이 좀 그런 게 생겨. 독립심, 자립심, 배려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 근데 나는 혼자 자라서 그런 걸 몰랐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럼 일부러라도 결핍을 살짝 만들어주는 것도.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그게 캠핑인 거야. 캠핑장으로 나가버리면 집에 있던 그 편안한 안락함은 이제 사라져. 일단 쾌적한 온도 같은 것도 일단 없고 벌레 이런 것들도 노출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불편하고 샤워장 불편하고 아무리 캠핑장에서 완벽하게 꾸며놨다고 해도 불편해. 왜냐면 나 혼자 룰루랄라 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결핍을 만드는 게 캠핑이야.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보고 다른 것들도 느끼고 하면서 좀 창의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생기고 집과 집에서 만나면 사실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지금 같은 공간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 그러니까 똥개도 지네 집에서는 70%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네. 말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놀러 온 애들한테는 여기 우리 집이 아니니까 부모가 계속 그래. 여기 우리 집이 아니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얘네들한테 이 집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해. 친구가 놀러 왔으니까 좀 하게 줘.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거는 부모의 입장이지 얘네들의 입장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는 동일한 조건에서 딱 만나면 얘네들은 진짜 같이 놀아. 그래서 여기서 사회성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막 전부 다 놀이터에서 그렇지. 뛰어놀고 다 밖에서 뛰어놀아서 다 동등했는데 동일한 조건인 거야. 그런 게 없어지니까는 자기들끼리도 텃세가 생기는 거고 나와바리가 생기는 거고. 너네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너네 아빠처럼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래. 맞아. 확실히 그런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문화가 없어진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되는 세상이 올 줄 몰랐어. 저 초딩 때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학교 땡땡이 친 중딩인지 고딩인지 누나가 혼자서 되게 외롭게 그대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자기도 심심하니까. 그렇지. 그 나이 먹은 누나가 갑자기 땅을 같이 파고 놀아요.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나이를 떠나서 놀이터는 참 좋은 공간이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게 너무. 나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갯벌 같은 데를 되게 좋아했거든. 이 애들이 좋아해 지금도. 가면 얘네들은 형제니까 지네들이 둘이 놀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 혼자 온 애들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도 형제인데 얘네들이 너무나 몰입해서 재밌게 노는 모습이 얘네들이 같이 동화될 수도 있거든. 그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회성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가게 돼. 전 집도른데 큰일 났네. 걱정하면 안 해도 돼. 일단 애들이 나가자고 할 거야. 제가 나가기 싫어도 나가자고 할 거야. 근데 나가자고 했을 때 아빠 너무 힘들어라는 아빠 너무 힘들어라고 이렇게 내받는 순간 아이씨 뭐야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랑 같이 되고 있네.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나가게 될 거고 막상 나가다 보면 또 즐거워. 근데 다만 돌아올 때 나가서 이 아이들은 몰라. 나가 있을 때 아빠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 마음에 정말 재미있게 놀고 나도 그 순간에는 재미있게 노는 게 즐겁기 때문에 전력 투구해줄 거야. 하지만 혼자 운전해서 돌아와야 돼. 그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랬을 때 내 평정심이 유지가 되면 그래 오늘 즐겁게 놀았고 오늘 아이들이랑 행복했고 하는 마음에 오거든. 근데 평정심이 잃는 순간이 있어. 차가 유난히 막힌다거나 아니면 실컷 잘 놀아줬는데 뒤에서 징징거릴 때 뭔가 얘네들은 다 안 풀린 거거든. 그랬을 때 나 역시도 이제 피부가 상하잖아. 좀 조심해야 돼. 참 부모가 되는 게 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돼요. 저는 힘들겠지만은 기대되는 게 상당히 큰 편이에요. 나는 오늘 사실 이 책을 갖고 왔을 때 이 책을 호영이랑 같이 읽어야지 하는 마음에 포커스가 여기에 꽂혀 있었거든. 네.
근데 오늘 호영이가 나를 이렇게 좀 꺼내준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결국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모가 되었다는 건 내가 아이만 잘 키운다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에서 이렇게 딱 하나 배운 것 같아. 그 확실히 나이를 먹어도 계속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맞아. 저희가 성인이 되고 된 이후부터는 나는 이제 다 컸는데 뭐 이러면서 누가 간섭하고 이런 거 되게 싫잖아요. 되게 싫은데 아직 다 안 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어떻게 컸지라고 봤을 때 아직 나는 덜 컸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요건 진짜 애기 없는 사람들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목을 바꿔서 내가 나를 잘 키워. 이 내용 그대로 해서 단어만 몇 개 바꿔서 책 출판하면은 표절이겠죠? 그럴 수 있지. 보자. 2장까지 했고 3장 이제 챕터 3 남았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우투네. 마음 편하고 성격 좋은 아이로 키워라. 10가지 덕목. 그 다음에 Q&A. 밥을 먹지 않을 때, 뗐을 때, 칭얼거리고 징징댈 때. 이런 Q&A는 나도 참 잘해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했던 실수는 나도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게 있거든. 이 책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잖아. 네. 우리 아이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 그거를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나는 그걸 실수했었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 넌 안 돼?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 하지만 나 역시도 그거 네 생각이고 이래버리잖아. 그죠? 그런 실수를 우리 호영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마 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또 3장을 해봅시다. 오늘 목요일인데 3장은 그럼 토요일? 토요일, 근데 토요일 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챕터 3가 172부터 290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0페이지인데 네. 그럼 100페이지씩 우리가 지난번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도 100페이지 정도 됐단 네. 말이야?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읽는데 어려움은 없어? 100페이지를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요거 책 살 때 오디오북도 같이 돼요. 그게 뭐야? 그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네이버 오디오북에 검색을 해서 있으면은 요 책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들어요. 읽어줘? 네. 근데 텍스트가 안 나와요. 그럼 그 오디오북은 연구소장이야? 연구소장 하는 것도 있고 대여하는 것도 있고 3개월 대여. 여기 보면은 네이버 오디오 뭐 대여는 3,000원, 뭐 오디오북 구매는 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얘는 대여가 없어. 얘는 대여 있어가지고 대여했고 얘는 대여 없이 그냥 무제한 이용이어가지고 6,000원. 그래서 차에서 종종 듣기도 하고 보통 저희가 오늘 한다 이러면 저희가 며칠 전에 읽었으면 까먹잖아요. 까먹으면 오늘 출근할 때 틀고 와요. 그럼 이거를 틀으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챕터를 읽어주는구나. 속도 조절도 되고. 그러면 이 장을 하나 읽는데 16분밖에 안 걸린다고? 네. 이 100페이지를 읽는데? 저거 챕터 2 말고 2장. 2장. 신기하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돈은 조금 더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리와인드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부모가 되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험들을 현재로 가져와 이게 몇? 1.5가. 1.3배속, 1.4배속, 1.5배속. 어릴 때의 경험을 탐색하고 선사해서 1.5배속은 조금 현재 나의 잘 안 삶을 들리고 선사할 때 1.4나 1.3이 저는 좋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 느끼고 있던 원함과 분노를 내 아이에게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생겼다고 확신하는 분노가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 오, 내 부모와의 신기하다. 사이에서 이런 게 근데 있구나. 조금 마음의 문제에서 일반적인 책들은 그냥 나레이터 혼자서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조금 재밌는 게 부모 예시 부분이 어디 있지?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연기를 해주더라고요.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많이 다친 줄 알고 큰 소리로 그냥 읽었을 때보다 뭔가 느낌이 보면서 약간 피식피식하게 돼. 걱정하지 마. 오 연기를 해주네. 다 컸잖아. 우리에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울면 안 되지. 그 다른 책은 안 읽었는데 이 책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 되게 신기하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입장일 뿐이죠. 아이는 자존심도 몸도 상처를 받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들으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고 보통 책 읽을 때 자기 전에 읽으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읽고 요거는 독서 토론회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는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거의 딱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요거 딱 들으니까 적정 수준의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 유익하다.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렇지 뭐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배웠네. G패드는 어때? 느려 터졌어요. 만화책 보는 용이죠 뭐.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며. 구매 언제 할까 싶고 와이프는 사 이렇게 하는데 또 막상 사라고 하니까는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마치 내가 게임기 고민하듯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했는데 얘를 샀을 때 그렇게 막 되게 막 열정적으로 쓰지를 않았거든요. 괜히 아이패드도 그렇게 될까봐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얘를 안 써본 상태여서 사라고 하면은 바로 샀을 것 같은데 써보고 나니